마취를 어떻게 해도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최후의 방법으로 마취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아는 의사 신승환입니다. 마취에 대해서 문의 주셨는데요. 이제 사실 치과를 무서워하는 제일 큰 이유가 마취시죠. 하루에 이제 수십 번 환자분들에게 마취를 하지만 저도 이제 제가 체했을 때 이렇게 따는 거 굉장히 무서워요. 네. 바늘이 내 몸에 찔린다는 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저도 공포스럽습니다. 참, 여기도 지금 저도 손을 베었는데, 종이에 베었는데, 손을 베고 하는 거 되게 따갑고 아프잖아요. 그죠? 뭔가 큰 걸 하는 것보다, 치과에 와서 막 사랑니를 빼고 이러는 것보다 그 바늘에 찔리는 게 더 무서워하는 게 사실이에요. 뭐 누구나 갖고 있는 공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렸을 때 좀 안 좋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뭐냐면 엄마 따라서 모르고 치과에 갔는데 선생님이 마취도 안 하고 막 이를 뺐다. 혹은 이제 치료를 하는데 마취가 안 됐는데 아파 죽겠는데 뭐 신경치료 계속하고 충치 치료를 막 윙했다. 지금은 치과가 더 훨씬 많아지고 선생님들도 아무래도 환자분들의 통증에 더 관심도 많이 가지고 그렇잖아요. 하지만 예전에 1, 20년 전에 치과를 갔을 때 많이 아팠던 경험들이 이제 너무 두렵고 공포스럽다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치과에 와서 저희도 이제 환자분들에게 문진을 하는데, 문진에 치과가 너무 무서워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쓰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노력을 말씀을 드릴게요. 치과의 마취 방법은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치과에서는 이제 뭐 완전히 전신 마취는 하지 않잖아요, 그죠? 뭐 호흡기를 대는 전신 마취 혹은 정맥 마취는 하지 않기 때문에 치과에서 하는 마취는 입안에서 이루어지는 마취인데요. 통틀어서 다 국소 마취입니다. 전신 마취에 반대되는 첫 번째적인 마취가 이제 바르는 마취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도포 마취라고 하는데요. 마취 크림을 바르는 거예요. 근데 점막은 우리 바깥 부분은 피부고 입안은 점막인데요. 점막은 약재 흡수가 좀 빠른 편이에요. 그래서 도포 마취제를 발라주고 하면 아이들 유치 발치 같은 경우에 정말 많이 흔들리는 치아는 굳이 주사를 하지 않고서도 발치가 가능한 경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사 침이 들어갈 때 도포 마취를 해주고 나서 마취를 하면 주사 침이 들어오는 걸 그렇게 크게 못 느끼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사 침이 너무 아플까봐 걱정이 돼요 하시는 분들은 도포 마취를 하고 하시면 크게 아프지 않고요. 이 도포 마취는 이제 현재 저희가 스케일링을 하거나 할 때 치아 시림 증상, 또 스케일링 할 때도 치아 잇몸이 좀 아프셨던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도포 마취제를 바르면서 하시면 훨씬 통증이 덜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걱정을 조금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마취 방법은 이제 저희가 침윤 마취라고 하는데요. 이건 이제 주사를 이용해서 하는 마취인데 해당 치아 근처에다가 하는 마취예요. 저희가 이제 앞니 쪽 같은 경우에 치료할 때 혹은 잇몸 치료할 때 사용하는 마취가 침윤 마취인데요. 마취액이 주변을 통해서 흡수돼요. 주사침을 통해서 피부 안으로, 점막 안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뼈 안쪽까지 이렇게 스며 들어가는 마취가 침윤 마취인데요. 이 침윤 마취는 사람에 따라서 마취 심도가 좀 달라요. 네. 뼈가 단단하신 분들은 마취액에 뚫고 들어가지 못하겠죠. 네. 그러니까 발현 속도가, 마취가 되는 시간이 좀 늦고요. 마취 심도도, 마취의 깊이도 좀 약해질 수가 있어요. 이런 원리로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침윤 마취를 했을 때 마취가 좀 약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제 아래 앞니 쪽 같은 경우에 신경의 분포가 침윤 마취로만 마취가 되기 때문에 침윤 마취를 하고 시간을 좀 충분히 기다려서 하면 되고요. 위턱 같은 경우는 침윤 마취만 해도 마취 자체가 잘 돼요. 왜냐하면 뼈의 구조가 위에는 조금 더 뼈가 물르고 구멍이 많은 구조라서 마취액의 침투가 더 빠른 편이에요. 그래서 아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취가 잘 안 되는 분들, 특히 어금니 쪽을 위해서 세 번째 마취 방법이 있는데, 이 마취를 이제 전달 마취라고 불러요. 전달 마취는 오는 신경의 굵은 가지, 바깥쪽은 아니고요. 아래 턱뼈 안쪽 부분, 내측 부분에 있는 굵은 신경 가지가 있는데, 그 신경 가지가 지나가는 공간에 마취액을 뿌려줘서 그 중간에 가지를 마취시키는 게 이제 전달 마취예요. 뭐냐면 실제 치료하는 치아는 여기에 있지만 그 치아 자체가 주변 뼈가 두꺼워서 마취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중간에 이어지는 깊은 부분을 갖다가 중간 부분을 마취를 하는 방법이죠. 이게 이제 전달 마취인데요. 아쉽게도 이 전달 마취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래 턱뼈 내측 부분에 따라서 오는데, 그 위치를 저희가 특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부분, 어느 부분을 지난다라는 거를 알고 그 부분에다가 저희가 마취를 해줘요. 그래서 마취가 성공률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마취를 한번 했지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마취를 하고 시간을 10분 정도 기다려서 치료를 들어갔는데 좀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께 얘기를 하세요. 그럼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전달 마취를 해보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아쉽게도 어떻게 해도 마취가 안 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치아가 아픈데 충치가 심했는데 이거를 참다 치과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아파 죽겠어요. 건드리기만 해도 아프고 주변이 많이 부어요. 이런 경우는 마취액 자체가 염증 상태에서는 마취 효과가 상당히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당일에 치료를 못하고 염증을 조절하기 위해서 항생제 소염제를 먼저 복용을 한 이후에 와서 나중에 마취를 하면 잘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랑니가 부었을 때가 주로 그런 경우인데요. 사랑니 주변이 많이 부었을 때는 당일에 막 빼고 싶어요 라고 오시지만 사실 빼려고 마취를 해도 마취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약을 드시고 오셔서 염증을 가라앉히고 나서 마취를 하는 게 마취가 잘 되게 하는 방법이에요. 이제 아주 마지막 경우는 이제 충치가 너무 심한 경우에는 마취를 어떻게 해도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최후의 방법으로 치아 내부에 마취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치아 내부까지 마취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구멍을 하나 내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조금 주변 마취를 통해서 최대한 마취를 해놓고 참은 다음에 치아 내부를 한 번만 마취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통증이 사라져요. 혹은 이제 마취에 의해서 안 좋았던 기억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도 최대한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안 아프게끔 진행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너무 공포스러워하지 마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마지막 정말 참다가 오시면 최악의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저희도 안 아프게 해드리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치아 내부에 마취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오히려 제일 안 좋은 경우니까 제일 아플 수 있는 경우니까 참지 않고 오시는 게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